안녕하세요. 근육통입니다. 어제 데이브 780D 맨하탄2 3종의 DAC를 가지고 비청 모임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브는 자연스럽고 그리고 알려진 대로 무대가 쫙 펼쳐지는 그런 광대역에 그리고 저역이 3종의 DAC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내려가는, 그러니까 저역을 5단계로 표현을 한다면 맨하탄 2나 780D는 4단계 정도까지 내려간다면 데이브는 5단계까지,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저역이 좀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좀 더 풍성한 저역, 그렇다고 퍼지거나 뭐 물렁물렁한 그런 저역이 아니고 적절한 어떤 그런 적절하게 표현이 되는 저역이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780D는 어떻게 보면 데이브와 맨하탄 2의 중간 정도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향이 뭐 깔끔하고 뭐 힘도 적당히 있고, 무대는 데이브보다 조금 작지만 뭐 나름 뭐 중립적인데 음악성이 좀 있는 뭐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맨하탄 2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DAC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소리가 조금 뭐랄까, 어제 참여하신 분들의 표현을 빌리면 소리에 좀 각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각이 있다고 해서 뭐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데이브의 자연스러움에 비교한다면 조금 더 뭐랄까, 좀 디지털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입니다. 맨하탄 2는 저역이 데이브만큼 내려가지는 않는데요. 대신에 저역의 임팩트가 상당히 강합니다. 힘이 굉장히 느껴지는, 그러니까 파워앰프를 마치 뭐 진공관 파워나 제가 사용하는 코드 1200MK2처럼 이런 자연스러운 그런 파워앰프에서 크렐의 파워앰프, 크렐의 파워앰프는 굉장히 힘이 세죠. 힘이 세고 저역도 상당히 묵직하게 나오고 저역이 쫙 깔리죠. 마치 파워앰프를 바꾼 것과 같은 그런 저역의 변화가 굉장히 커요. 임팩트가 상당히 있는 소리여서 락이나 뭐 팝이나 힙합이나 뭐 헤비메탈 같은 이런 음악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장시간 듣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칭되는 스피커나 앰프가 좀 강하다면 어, 피곤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맨하탄 2를 스피커나 앰프와 조합을 할 때 조합에 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맨하탄 2가 클래식에서도 괜찮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마이텍의 최상급 DAC이기 때문에 무대감, 해상력, 뭐 여러 가지 이런 골고루 주요 요소들이 크게 뭐 나쁘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레이드는 레퍼런스답게 괜찮은데, 근데 클래식을 어제 재생을 여러 곡을 해봤는데 현 표현에 있어서 현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쨍쨍거리고 약간 새소리가 나면 좀 듣기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맨하탄은 데이브나 780D에 비해서 현악기의 표현이 조금 듣기에는 좀 불편하다, 새소리가 좀 난다, 그런 느낌입니다. 맨하탄 2는 MQA가 지원되는 덱인데요. 그러니까 시모디오 780D와 데이브는 DAC 자체에 MQA 인증이 안 되어 있고 맨하탄 2는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이제 맨하탄 2 MQA에 관련된 데에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데이브 780D 맨하탄 2를 종합 정리하자면
정치적인 용어를 빗대서 얘기를 한다면요. 뭐 실제 우리나라에서 구현되는 뭐 진보, 뭐 중도, 보수하고는 좀 다르게 좀 원래 그 사전적인 의미의 또는 유럽에서 구현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면 보수는 보통 따뜻한 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 안고 좀 편하고 그런 느낌. 그래서 데이브를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보수적인 DAC라고 볼 수 있고 7800는 중도 성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에 반해서 맨하탄 2는 좌파인데요. 진보 좌파인데 거기서도 약간 좀 더 극쪽에 좀 가까운 극좌파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세 개의 DAC가 다 레퍼런스 제품이기 때문에 소리의 그레이드는 상당히 괜찮지만 맨하탄이 가지고 있는 그 음악적인 특징이 어, 임팩트가 강한 음악에 좀 더 어울리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극자 진보 좌파적인 소리의 성향이다.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데이브가 뭐 신품가도 그렇고 중고가도 그렇고 가장 가격대가 높죠. 데이브의 소리가 가장 자연스럽고 듣기 좋다.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맨하탄 2는 장르에 따라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780D는 두루두루 무난하고 지극히 자연스럽고 좀 따뜻한 느낌의 소리를 싫어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780D가 더 좋은 선택일 수 있고 듣는 음악의 장르가 클래식보다는 힙합이나 메탈이나 팝이나 또는 가요 이런 데에 중점이 되어 있다면 맨하탄 2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맨하탄 2는 맨하탄 2의 MQ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테스트할 때 소스 플레이, 음원 플레이를 오랜더 N10을 사용을 했는데요. 오랜더 N10은 기본적으로 MQA가 지원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 유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설정에서 스트리밍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US 달러로 54.99 요거를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은 MQA가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오랜드 10의 그 타이달 지금 요 화면은 이제 타이달인데요. 타이달 지금 로그인을 한 거고 보시면 여기 이제 타이달에서 제가 즐겨찾기 해놓은 거 그리고 타이달에 보면 마스터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항목이 있는데 마스터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4비트 이상 24비트 44, 48, 96 그 다음에 192까지 24비트 MQA 인증된 음반들이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랜더 N10을 저는 현재 업그레이드를 안 한 상태인데 안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앨범이 그 커버가 동일한 게 이렇게 보이시죠? 요게 이제 비트레이트가 달라요. 둘 다 이제 24비트긴 한데 하나는 뭐 예를 들면 2419이라면 하나는 2496이 뭐 96이거나 이래요. 이런데 MQA를 그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N10에서 여기 그 이 앨범의 비트레이트가 100% 다 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음반 간의 변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MQA를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재생이 돼요. 2448 뭐 이렇게 제한되게 재생이 돼요. 그런데 DAC를
오랜더 N12 MQA가 업그레이드 안 됐다 하더라도 DAC가 MQA가 지원이 된다면 재생을 했을 때 요거 그 MQA가 디코딩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맨하탄 2에는 MQA 그 디코딩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제 그 비트레이트를 재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N10, 그러니까 오랜더 제품 중에 현재 A10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개발될 때 MQA를 인증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외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유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MQA가 100%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할까 하다가 굳이 하지는 않았는데 타이다를 뭐 자주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당분간은 맨하탄 2를 데이브와 병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MQA를 풀로 사용할 때는 그냥 맨하탄 2로 음악을 들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음원을 여기서 지금 MQA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N10으로 음악을 재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데이브를 통해서는 2448로 재생되는 것이 맨하탄 2에서는 MQA라고 뜨면서 24192로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앨범에서 지원하는 MQA 앨범에서 지원하는 풀 비트레이트를 그대로 재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앨범이 지금 재생을 하면 여기 보면은 2448로 지금 아이고 엉뚱한 걸로 올렸네. 네. 자 여기 보시면 왜 안 뜨냐? 다시 한번요. 네. 여기 보시면 2448로 뜨죠. 그런데 2448인데 자 앞에를 보시면 데이브에서는 48kHz로 뜨지만 맨하탄 2는 24192로 뜹니다. MQA 24192.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재생을 멈췄고요. 그래서 MQA에 대해서 MQA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타이달 계정을 어제 선물을 받아서 테스트를 지금 했던 거고 MQA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타이달의 MQA 앨범 고음질 음반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제가 24비트나 DSD 음원이 많이 있는데 없는 앨범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 본인이 좋아하는 음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유명한 음반들이 MQA로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제 자 앞에 보이시는 스피커 3종을 다 여러가지 조합으로 들어봤는데 일단 800D2 800D2 같은 경우에는 파워앰프를 진공관 파워앰프 퀵실버 KT88 두 발씩 들어가 있는 모노 저거와 그 다음에 1200MK2 코드 1200MK2 스테레오 TR 파워 두 가지 조합으로 음악을 들어보았는데 평가는 진공관 파워 퀵실버를 사용을 했을 때는 음악에 몰입감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1200MK2로 음악을 들을 때는 자연스럽고 악기의 소리가 하나하나가 다 들리면서 좋은데 진공관 파워 앰프에 비해서는 몰입감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공관 파워로 음악을 듣는 것이 더 좋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제일 우측에 있는 그 3웨이 형식의 스피커 이름은 데이비스 어쿠스틱스의 세잔느 HD인데요.
오디오 사랑 카페에서 공고가 됐던 모델로 알고 있어요. 200만 원대 중반인가요? 이렇게 공도 공모가 됐고, 현재는 중고가가 170에서 180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샵에서 그 정도 가격에 구매를 했고요. 저 스피커를 어제 그 코드 파워에 물려서 소리를 들었는데, 어제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앞에 있는 세 개의 스피커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뛰어나고, 물론 가격대가, 어, 세잔느는 뭐, 100만 원대 후반이죠, 중고가가. 그리고, 어, 시그니처 다이아몬드는 1000만 원 조금 넘고요. 그리고, 800D2는 2000이 조금 안 되는 가격대가 중고 가격이죠. 그래서 그 가격을 고려했을 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인데, 소리 차이는 뭐 나긴 하지만, 그게 가격만큼 나지 않고, 중고역 소리가 상당히 예쁘면서, 저역도 적정하게 나와주는, 그런 소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굉장히 좋은 스피커라는 평가를 하면서 한 분은 뭐 욕심을 내기도 했고요. 근데 구하기가 쉽지는 않죠. 장터에 자주 출연하는 모델은 아니어서. 그래서 세잔느 H에 대한 그런 평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제 참여하신 분 중에 클래식 애호가가 계셔서 잠시만요. 이게 어떻게 나가야 되나? 어제 그분이 가져오신 건 아니고 제가 있는 음원에서 좋아하셔서 브루크너의 얀센, 이걸 마리스 얀센즈라고 하나요? 앨범인데 여기에서 1번 곡 요거를 한번 제가 재생을 해볼게요. 지금 진공관 프리에다가 진공관 파워 800D2 그리고 데이브 조합이요. 이 앨범입니다. 아이고 잘못 재생했네요. 볼륨을 좀 높일게요.
볼륨을 조금만 낮추고요. 마지막으로 타이달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여기서 즐겨찾기 아이고 안 찾아지네요. 예, 나중에 그 곡은 즐겨찾기 갑자기 사라져서 재생을 좀 못하겠는데 나중에 이건 따로 영상을 녹음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맨하탄 2와 데이브의 비교 그 음악 재생 영상은 나중에 추가로 작업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영상 녹화를 V30, LG V30으로 하고 있는데 뭐 실제 구현되는 소리를 충분히 담을 수는 없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뭐 재생했을 때 그 느낌의 차이는 뭐 조금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제가 동영상을 올리는 걸로 데이브와 맨하탄 2 제가 몇 가지 장르의 곡들을 선택을 해서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데이브 780D 맨하탄 2 피청 모임에서 나온 어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후기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